임금은 온몸이 떨려오며 10년 전의 이강호 사건, 5년 전의 서현창 영모 사건 그리고 최근의 주화 위조 사건의 물줄기가 결국 한 곳에서 흘러나와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음에 치를 떨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10년 전부터 오로지 한 명이 꼬리조차 드러내지 않은 채 이 모든 악행을 일삼아 왔음에도 낌새를 전혀 채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자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을 깨고 이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 조속히 서현창 대감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명하심과 동시에 무의방을 일망타진하고 동부 인창방 주화 위조소를 급습하여 박한규와 그의 직속상관 김 부장을 추포하여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중대한 이유? 그게 뭐야? 또 김 부장이라는 자는 누구고? 이혜진은 여기서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임금 곁으로 바짝 다가가 아주 작은 말로 말했다. 전하, 귀 좀 빌려주실래요? 하며 이혜진은 임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상선과 지밀상궁을 물리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이혜진의 말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다. 즉시 상선을 불렀다. 전하, 상선. 지금 즉시 내금의장을 들라 이르고 상선과 지밀상궁을 비롯하여 모두 희정당에서 멀리 물러가 있으라. 전하, 분부 받들겠습니다. 잠시 후 내금의장이 들어왔다. 임금은 내금의장에게 희정당 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도록 명하고 심각한 얼굴로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전하, 그건 바로 반란의 실체를 잡기 위함이옵니다. 뭐라? 반란의 실체? 임금은 지극히 놀랐다. 지금 의명공주의 입에서 반란이라는 금기시 된 말이 나오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전하, 과천 주전소, 남촌 기와집 주전소 그리고 동부 인창방 주전소에서 만든 위화의 대부분이 충청병영으로 흘러들어갔음이 확인되었어요. 라며 이혜진은 계룡산에서 나와 진천현에서 충청병영 군사들을 만나서부터 청주로 내려가 충청병영의 모든 것을 탐지한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전하, 하오나 심증만으로 그들을 잡아들일 수는 없다고 봐요. 하여 전하의 어명임을 분명히 밝혀 영모 사건의 재조사 선포, 무의방 정리, 인창방 급습으로 배후자의 숨통을 조여간다면 위기를 느낀 그는 결국 꼬리를 드러낼 터이고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반란을 실행에 옮길 것은 자명한 이치예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10년간의 그와의 악연을 끊어야 하옵니다. 이혜진의 말을 다 들은 임금은 오히려 침착해졌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하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의명이 천안에서 항상 오던 길로 왔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과인에 대해서 끝날 뻔했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명의 보관을 말해보아. 이혜진은 거침없이 임금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했다. 속삭이듯 말하는 이혜진의 말은 적막감이 감도는 희정당에 잔잔히 울림을 주고 있었다. 임금은 진지하게 이혜진의 물 흐르듯 막힘없이 나오는 책략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듣고 있었다. 의명공주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파한대소를 하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정령 의명은 공명의 현화인가? 도대체 의명의 지혜의 끝은 어디야? 과인에게 의명이 있음은 하늘이 과인에게 준 단 하나의 커다란 선물임이 틀림없음이야. 전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소녀가 전하의 총명함을 따라가려면 100년 아니 수백 년이 걸려도 어림없을걸요. 녀석하고는 어릴 적 너무 귀여워 안아주던 의명이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음이야. 과인, 의명의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다. 전하, 전하가 모르시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진즉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비밀이라. 궁금하군. 그래, 말해보아.
사제가 바로 서현창 대감의 아들이에요. 사제가? 서현창의 아들이 살아있었던가? 예, 전하. 그날 금부의 도사와 나장들이 서대감의 저택을 급습했을 때 서대감의 부인은 자결하고 사제는 단기 필마로 도망했어요. 서빙고 나루에서 금부도사와 나장들의 추격을 받아 싸움이 벌어졌고 사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침 전하와 소녀에게 무학의 전술을 끝내고 계룡산으로 가던 사부님이 이를 보고 구해주었고 사제의 의기와 인품에 마음이 끌려 선운문제 이대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 서대감의 대가 끊기지 않아 천만다행이야. 그렇사와요. 전하. 이혜진은 임금에게 애교 부리며 말했다. 의명, 애교 떨지 말고 청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 전하, 어찌 아셨대요? 실은 서대감의 저택이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어 그 누구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집을 영매의 의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해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송의원의 의원으로 그 집을? 사제도 그러기로 했어요. 사제는 선무관에 머물다가 사부님의 저택이 마련되면 그리고 가서 살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하나, 왜 하필서 대감의 집을 의원으로 개설해? 구리개 쪽에도 좋은 의원이 많이 있음이 아닌가? 전하. 구리개보다는 서대감의 집이 예나의 집과 가깝잖아요. 둘이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안배를 하였답니다. 예나의 집? 의명이 어찌 알았어? 아이, 참. 전하도. 그야 물론 예나가 말해주었으니까 알았죠. 그렇게 하도록 해. 그리고 말이야. 송의원이 의원을 개설하면 과인이 한번 방문해야겠어. 앞으로 3회가 될 터인데 과인도 한번 보고 싶군. 알았사와요. 전하. 준비가 되면 소녀가 모실게요. 남촌 서무의 옛집. 봉인이 해제되고 새롭게 말끔히 단장을 마친 서무의 옛집 소술대문엔 만인당이라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대문을 바라보는 서무는 감개가 무량했다. 봉인이 해제된 옛집, 이제는 3회의 의원이 된 20해를 살았던 옛집에 들어오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이 집은 3회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었다. 사저가 이 집을 3회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서무는 흔쾌히 승낙했다. 자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3회가 아니던가? 그녀에게 이 집을 준다면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실 것 같아서였다. 서무가 대문을 들어서니 행랑채의 아범이 물었다. 니시오. 의원님을 만나러 왔소? 지금 한창 의원 개설 준비 중이라 아직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알고 있소. 서무가 왔다고 전해주겠소? 행랑아범이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송미령이 한 걸음에 뛰어왔다. 오라버니. 왔군요. 이렇게 멋진 집을 선사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20해 오라버니의 채취가 배어있는 집이라서 그런지 더 정이 드는 거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서무가 들어가면서 보니 이미 전하와 사저의 배려로 의원으로서 갖출 건 거의 갖춘 것 같았다. 서무는 들어가면서 송미령에게 말했다. 3회. 자세히 둘러보았어? 예, 둘러보긴 했는데 오라버니가 다시 한번 안내해 줄래요? 그럴까? 라고 말하며 서무는 그녀를 데리고 집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집 뒤쪽의 별당을 지나 서무가 사용했던 안사랑채의 설명을 들은 그녀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